오늘 목표는 일단은 그 10강 절반 정도 나가는 게 목표인데 목표를 채우고 우리 모의고사 준비해놨거든? 가능하면 100개까지 다 풀어보는 걸로 한번 합시다. 모의고사 카드 못 뽑아줄 테니까는 우리 23페이지에 3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23페이지에 3번부터 보면은 제목 문제네요.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 줄 보면은 너는 그 생각에 저항할지도 모른대. 근데 어떠한 생각이냐면 대니아로는 동격이겠죠. 음악에 대해서 지금 부연 설명해주고 싶은 거다. 쉼표 다음에 위치. 그리고 그것은 지금 위치가 얘 무슨 격인지 알겠냐? 주격이죠, 그쵸? U에서 think 동그란 거를 묶어라. 그게 삽입절이다. 특히나 삽입절이 많이 나오거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너가 생각하기에 그쵸? 감정을 표현하는데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음악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베스트 동그란 거로 묶어라. 얘 지금 부사다. 최선으로 여겨진다는 생각에 저항할지도 모른대. be thought of as 보이냐? think of A as B의 수동태 형태죠? 최선으로 여겨진다는 그 생각에 저항할지도 모른대. 근데 뭐의 최선이냐면 룰 가원드 슬래시로 묶이는 건 얘 그냥 형용사 처리하면 된다. 규칙의 통제를 받는 그러한 행위로 여겨지는 것에 저항할지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건 자유로워야 되는데 규칙의 통제를 받는다니까 우리가 그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해주네. 하지만 규칙이라는 건 모든 의미 있는 인간의 문화적 행동이라는 것을 통제를 한대요. 단지 이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동그라미 두 개 어디다 치면 돼? 그쵸, not not A but B. 요지는 뭐냐면 뮤지컬, 음악 공연이라는 게 혹은 행위라는 게 determined, pre 하면은 미리라는 뜻이 있다. 접두어로 pre-view 하면 미리 보는 거잖아. 그래서 미리 결정하는 데 있는 게 아니야. 그 규칙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proceed, 진행된다는 데 있다는 거야. 그것들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댐이 지칭하는 게 뭐냐? 그쵸, 룰스겠죠.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규칙이 있어서 미리 결정된다는 그러한 포인트가 아니라 규칙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게 포인트돼. 이러한 관점에서 음악이라는 건 게임이나 혹은 대화와 같답니다. 다시 말해서 규칙이 없다면 우리는 게임을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합의가 없다면은, 근데 무엇에 대한 합의냐면 이 언어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서 대의는 words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그런 합의가 없다면 우리는 그 의미 있는 대화라는 것을 hold, 지탱할 수 없을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게임이든지 대화든지 지금 더 사례를 들어줘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단지 의미 있는 대화가 정서를 하기 위해서는 또한 그 의미 있는 음악이라는 것은 그것을 또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도어는 비록, 그쵸? 물론 정확히 같은 방법은 아닐지라도, 즉 대화라는 게 정서를 포함하려면은, 정서를 표현하려면은 어떠한 규칙이 필요하듯이 음악이라는 것도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다. 비록 그 규칙이라는 게 똑같진 않을지라도. 되냐? 더욱이 만약에 청자들이 그 규칙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나 그녀는 그 리스너라는 게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he or she라고 지칭하는 거다. 그나 그녀는 neither A nor B죠. A도 B도 아닌. 그나 그녀는 그 작곡가나 혹은 음악가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음악의 구조 또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랍니다. 즉 음악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냐? 그쵸, 규칙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그쵸, 4번 음악, 의미 있는 행위라는 거죠. 규칙을 따르는. 답을 쉽게 4번으로 고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4번에는 별표 3개 칠까? 선생님이 지금 수능 한 3분의 1 정도 풀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지문이거든? 4번에 별표 3개 칩시다. 이거 약간 반전이 있는 지문이라서 내가 보기엔 반영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같이 한번 보면은 제목이네요. 역시나 19세기 이후로 경제학이라는 것은 얘 본 하면은 이게 원형이 뭐냐? 그쵸, 배열이거든. 배열 과거 형태는 뭐야?
bore. 그 다음에 과거 분사 형태가 지금 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되냐? 배열은 뜻이 뭐냐? 그쵸? 나타. 또 무슨 뜻 알아? 견디다라는 뜻도 있다. 견디다. 견디다라는 뜻 꼭 알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으로는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였냐? 가지다라는 뜻도 있거든. 배열이 가지. 어떠한 뜻을 가지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걸로 생각하면 되고,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본 있잖아. 얘는 그냥 비본의 형태로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는 이 형태로 그냥 태어나다라는 형태로 많이 쓰이더라고. 태어나다. 이렇게 비본. I'm born in 1989년. 1989년에 태어났다. 이런 형태로 쓰이든지 혹은 본이 이거 자체로 형용사로 타고난이란 뜻이죠. 타고난. 타고난이란 단어 엄청 중요한 거 알죠? innate나 내추럴 같은 단어랑 동의어인 거 꼭 갖고 와라. 그래서 본이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이후로 경제학이라는 것이 dishonorable이죠.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이름을 가져왔던 거야. 19세기 이후로 계속해서. 되냐? 근데 이게 어떠한 불명예스러운 이름이냐면 디지멀 사이언스. 디지멀 별표단어로 나오죠? 우울한. 얘들아, 그리고 사이언스가 과학이 아니라 학문이라는 뜻이 있다. 이거 자체로. 그 우울한 학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왔답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대. 일부는 some, 일부는 생각하는 거죠. 뭐라고? 경제학이라는 게 과학, 우울한 학문이라고 불린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 이유가 왜냐면 그것이 dry, 재미없고 어려운 subject, 과목이기 때문에 others죠, 이번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학이라는 것이 우울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우울한 토픽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냐면 가난이나 crime, 범죄, 전쟁, 세금,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적인 붕괴와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네. cheer, less, 즉 우울한이죠. 활기가 없는 거니까. 이 우울한 이 닉네임, 별명이라는 것은 얘들아 attribute의 단어 어떻게 쓰이냐? 그치? attribute to A to B로 쓰이잖아. attribute to A to B. 이러면은 A를 B의 탓으로 하다잖아. B의 탓으로 하다 혹은 여기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수동태로 바뀐 거잖아.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결과가 A잖아.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를 원인을 얘의 탓으로 돌리는 거잖아. 뭔 말인지 되냐? 얘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 그치? A is로 하니까 is attributed to B 이렇게 된다. 근데 거기 문장에서는 단지 뭐가 끼어들었어? by some 어느 정도라는 지금 부상? 그 정도가 끼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는 이거야. 결과 원인을 얘의 탓으로 여기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영어에서는 인과관계가 중요하니까 항상 인과관계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그 우울한 닉네임이라는 게 여튼 결과인데 이러한 것이 여겨지는 거야. by some 어느 정도는 그 스코틀랜드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이드라는 사람의 탓으로 여겨진대. 되냐? 그리고 그 칼라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다. 그리고 그는 reportedly 전해진 바에 따르면, 즉 다른 사람에게 들은 그러한 바에 따르면 코인이 엄청 중요한 동사잖아. 얘 무슨 동사냐? 그쵸? 특히 신조어를 만들다라는 뜻이다. 코인이 꼭 가져가. 뭔 말인지 되냐? 그리고 그가 그 용어를 만들었거든. 즉 신조어를 만들었거든. 근데 언제 만들었냐면 그 경제학자인 토마스 멜서스의 그 예측에 대해서 디스커싱, 얘기를 할 때 용어를 만들었어. 근데 그 멜서스의 예측이 뭔지 동격, 대니아로 부연 설명하는 거죠. 언젠가는, 그쵸? 인구의 성장이라는 것이 아웃스트립, 식량의 생산을 앞지르고 그 다음에 만연한 패민, 기근을 야기할 거라는 그러한 경제학자인 토마스 멜서스의 예측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용어를 만들어낸 거야. 되냐 여기까지는? 그리고 아웃스트립이라는 단어 같은 거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가 더 커진다는 거냐? 주어랑 목적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어가 더 커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 outstrip, outgrow 이런 단어 나오면은 어디가 더 큰 건지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사실이랍니다. 뭐가 사실이냐면 칼라이드가 멜휴스에 대해서 on occasion, occasionally랑 동의어야. 가끔씩 쓴 거는 사실이긴 하거든. 근데 칼라일의 부정적인 characterization, 특징 짓기 있죠. 경제학에서의 특징 짓기는 사실 그 글에서 나타났어. 뭐 article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글이나 기사. 근데 어떠한 글이냐면 그가 slavery, 노동제도에 대해서, 노예제도죠. 노동제도? 노예제도에서 썼던 그러한 글이거든. 어디에서의 노예제도냐면 서인도 제도죠. 어디에서 썼던 게 아니라 그의 글에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썼던 게 아니라 그 멜셔스에 대한. 그래서 그것이 밝혀졌듯이 칼라일은 전달했답니다. 그의 모욕을. 그쵸? 경제학에 대한 그의 모욕을 전달한 거죠. 단순히. 왜 전달을 했냐면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그의 시대에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그의 프로-슬레이버리 뷰니까는 프로는 동의하다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노예제도 옹호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꼭 갖고 가라. 노예제도 옹호의 관점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학을 모욕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경제학이라는 건 그것에 less than 꼭 가져가. 빨간색 펜으로 치든지. 결코 무엇이 아닌이다. 결코 무엇이 아닌 less than이면, 그러니까 not이나 never이 나오지 않아도 부정형의 문장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꼭 갖고 가세요. 그 다음에 auspicious 하면은 별표 단어로 상스러운이라고 뜻이 나오는데 상스럽다는 게 긍정으로 여겨지냐 부정으로 여겨지냐 너네한테. 그쵸?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얘 긍정의 의미야. 그 auspicious 밑에 써놔. promising이랑 동의어예요. promising. 그러니까 유망하다는 거야. 유명하다는 거. promising. 상스럽다는 게 긍정적인 의미다.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봐봐. 결국에 경제학이라는 것은 결코 무엇이 아니니까 그것에 결코 상스럽지 않은, 즉 유망하지 않은, 즉 좋지 않은 이름을 얻게 된 거죠. 되냐? 근데 뭐 때문에? what부터 history까지 네모가루를 묶어봐. 거기에서 what 뒤는 문장이 불완전하잖아. what 뒤에 뭐가 없어? 주어가 없죠. most, would, agree 동그란 가루를 묶으면 얘도 삽입절이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되냐? 대부분이 동의하는 그러한 역사의 옳은 부분에 있었던 것 때문에 그러한 결코 유망하지 않은, 즉 좋지 않은, 즉 상스럽지 않은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이 왜 디지멀 사이언스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거냐? 결국에는 누구 때문이야? 누가 이 일을 붙여줘? 칼라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노예제도를 찬성한 역사학자라고 하잖아.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예제도를 찬성했잖아. 근데 누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어?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경제학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라고. 뭔 말인지 되냐? 1번 한국편 들어봐. 어디에서 그 경제학이 우울한 학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냐? 이유가. 그쵸? 밑에서 5번째 줄 뭐야? because부터? Because the free market economist of his time didn't support his pro-slavery views. 그 부분이잖아. 그냥 그럼 선택지 1번 볼까? 그 경제학자들의 글룸이, 얘도 우울한이란 뜻이죠. 우울한 그런 예측에 대한 실제 결과 아니죠. 이 닉네임이 토픽이잖아. 그쵸? 2번 잠재적인 기능이죠. 그 경제학을 기반으로 한 정보에 대한 잠재적 펑션스에 대한 내용도 아니니까 지우고 3번
그 어떻게 경제학이 그것에 disgraceful 얘 뭐 끌고 온 것 같아? 그쵸? 위에서 두 번째 줄에 dishonorable 끌고 온 거죠. disgraceful 그냥 불명예스러운 닉네임을 얻게 된 내부 이야기. 그쵸? 3번이네요 다. 그 다음에 4번 영향이죠. 근데 어떠한 영향이냐면 경제학과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의 정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럴듯해 보이지만 토픽에선 벗어났으니까 지우고. 5번 subtle 얘도 엄청 중요한 단어죠. 미묘한 균형이죠. 자유시장 경제와 정부의 규제에 대한. 얘도 있어 보이지만 지금 자유시장 경제가 포인트가 아니잖아. 닉네임과 이코노믹이 토픽이기 때문에 답을 3번으로 고르면 되고. 중요하다 중요해.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프로슬레이버리라는 단어 있잖아. 분명 노예제도 관련해서도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노예제도 반대 의는 프로 대신에 뭐 붙이면 될 거 같냐. 그 연예인들 싫어하는 사람 뭐라 그래? 엔티 슬레이버리 하면은 노예제도 반대요. 써놔. 엔티 슬레이버리. 나 그리고 스펠링 잘못 쓰면 알려줘라. 엔티 슬레이버리. 이러면 노예제도 반대 의라는 뜻입니다. 노예제도 관련해서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꼭 가져가세요. 이게 노예제도 하면은 이게 내가 지식이 조금 약해. 역사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노예제도 하면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일단 시빌워를 알아야 돼. 시빌워. 시빌워 하면 남북전쟁이거든? 우리 그 남북전쟁 말고 그 미국에서 발생했던 남북전쟁인데 노스랑 사우스가 싸웠거든? 노스랑 사우스가 누가 인진 안 보일 것 같은데 어디가 노예제도를 찬성했냐? 그쵸 사우스죠? 그냥 얘가 노예제도 얘네가 찬성했다. 노예제도 찬성. 그 다음에 노스가 노예제도 반대. 뭐 배웠니 혹시? 배웠었어?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야? 그쵸? 누구? 링컨.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써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때 조금 쉽거든. 내가 알고 있다는 거는 알아야 되는 거야. 나 잘 모르거든 역사에 대해서. 노예제도는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나오니까. 남북전쟁이랑 노스랑 사우스가 싸웠는데 그 노예제도를 반대한 쪽은 북쪽이었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링컨이 있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사우스 이 남쪽에서 농업을 주로 지어가지고 노예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노예제도에 반대했을 거다. 찬성했을 거다. 되냐? 이 지문 꼭 여러 번 읽어보고 사실 어떤 식으로 내가 보기엔 빈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 그 밑에 쪽에서 그 because 이하로 우리가 형광펜 쳤잖아. 그러니까 그 이하로 나는 빈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문이 가장 기억에 남아. 보통 내가 지문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지문이 거의 없어. 왜냐면 항상 나왔던 게 나오기 때문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도표랑 세부 내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용문도 알아서 하고. 어법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어법 같은 경우에는 애들아 그거 알지? 해석 안 해도 되는 거. 러프하게 해석은 해야 되는데 정확한 해석은 할 필요가 없다. 근데 2번 빼고는 다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괜찮아서 2번 빼고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같은 경우에 커뮤널 얘 형용사 형태다. 커뮤니티의 형용사 형태야. 공동의라는 뜻이다. 공동의. 즉 공동생활이야. 공동생활은 necessity 필수품이죠. 즉 불가피한 일, 필수품이 되었답니다. 왜냐면은 그 공동체와 division of labor 하면 얘 뭐라고 해석하면 돼? 노동분업. 이런 거 그냥 덩어리로 외워야 돼. 노동분업도 엄청 중요한 포인트잖아. 산업혁명에서도. 그쵸? 커뮤니티와 노동분업 있잖아. 근데 이 노동분업과 커뮤니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싶나 봐. 그 모든 개인들이 subordinate, 종속시키는 거야. 그들 스스로를. 집단에 종속시키는 게 바로 그 노동분업인데 insured, 확실히 한 거죠. 혹은 보장하다. 뭐를 보장하냐면 지속적인 종족의 existence 하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흔한 뜻은 뭐야? 존재잖아. 그
그거 말고 뜻 써. 생존 써. 생존이란 뜻으로 존재라고 사실 해석된 적은 거의 없어요. 생존이나 생활이라는 단어를 꼭 갖고 가. 지속적인 종존의 생존을 보장을 한대요. 이러한 집단에 있는 것과 노동의 분업이라는 게. 혹시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 뭔지 알겠냐? 이거 왜 물어봤지? 그 다음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알겠어? 하나 동그라미 치라고 하면은 only 1% 유일한 것 중요해. only 항상 중요해. 오직 노동분업만이 노동분업 부연설명. 사실 나 괄호 나오면 안 읽거든? 근데 읽을게. 일단 모의고사에서 난 아니고 보통. 그리고 그것이 그 문명을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이래. 그것이 뭐 할 능력이 있냐면 보장하는 능력이 있어. 이거 어법 문제 중에 틀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대시랑 완 나오면 일단 선행사를 확인하자. 선행사가 있으면 뭐를 고르면 돼? that 고르면 되죠. 근데 선행사가 없으면 뒷문장을 확인해서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확인해서 완전하면 that, 불완전하면 what이죠. 뒤에 완전하냐? 그쵸. 주어도 있고 비동사니까는 뭐 완전하죠. 그래서 that 고르면 된다. 그 생존의 도구라는 것이 mankind, 인류에게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게 바로 노동 분업이야. 그러니까 나눠서 일하면 우리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야. 되냐? 아이고 발가락이 너무 차가워. 양말 오늘 안 갖고 왔어. 여튼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뭐게? 휴먼스죠. 왜? 도치죠. 올리부터 어디까지 중괄호로 묶으면 될 것 같아? 레이버리죠. 되냐? 그럼 휴먼스가 주어고 did learn. 얘가 이렇게 도치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정어구야. only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부정어구가 문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1%도 결국에는 0%에 수렴하는 애잖아. 그래서 부정어구라고 보면 되고 only만을 부정어로 생각하면 안 되고 걔가 수식해주는 데까지 중괄호로 묶어야 된다. 직후. 근데 뭐한 직후? 그들이 배운 직후, 노동 분업이라는 것을 배운 직후에 인간은 배웠던 거죠. 어떻게? assert하면 주장하다. 자기 스스로를 주장하는 건 즉 자신있게 행동하는 거잖아. 스스로 어떻게 자신있게 행동하는지를 배웠대요. consider, 얘 들어주는 거죠. consider, imagine, let's say 이런 거 생각해보자. 그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봐. childbirth 하면은 출생이죠. 출생과 혹은 출산. 그리고 extra, ordinary. ordinary 하면 보통인데 extra가 붙었으니까 특별한이죠. 그리고 특별한 그런 보살핌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보면 여기에서는 왜 형용사 골라야 되냐 얘들아. 형용사랑 부사인데 왜 형용사 골랐어? 그쵸? 왼쪽에 있는 명사 수식해주는 애니까 그런다. necessary for이 앞에 있는 extraordinary care 얘 수식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care랑 necessary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어? 대략 위치 이즈 정도가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되냐? 필수적인 특별한 케어잖아. 그쵸? 뭐 하는 데 있어서? 아이를 살아있도록 유지하는 데 있어서, 즉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되냐? 그것에 유하기 동안에. 이해돼? 이해 안 되면 얘기해라. 이러한 prolonged, 장기적인 보살핌과 attention, 주의라는 것은 오직 exercise, 발휘하다로 해석해라. 운동하다라는 뜻으로 한 번도 나온 적 없다. 오직 발휘될 수가 있었을 거래. where부터 무슨 괄호 열면 될 것 같아? 세모괄호죠. 모모한 곳에서. 이 where이 수특에도 한 번 나온 적 있는데 이 where이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잖아. 이제 수특부터 점점. 그래서 모모한 곳에서 혹은 모모한 상황에서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 당연히 알아야 될 거고 중요한 건 뭐다? 모모한 반면에 이게 중요해. 이게 반면에 이게 좀 이 뜻으로 쓰이는 게 가끔씩 뭔 말인지 되냐? 이거 꼭 외워놔. 사전 찾아도 여러 개를 검색해야지 이 뜻이 나오거든. 그리고 조금 이따 이 뜻으로 한 번 나와요. 외우리 부사절 접속사로.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렇냐면은 노동 분업이라는 게
존재하는 곳에서만 이러한 장기적인 보살핌과 주의가 발휘될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노동 분업을 해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 한번 수를 한번 생각해봐. 그 질병과 장애의 수를 한번 생각해봐. 인간의 플래시, 육체나 살이 be heir to 하면 이 heir이다, heir 아니고 무엇을 물려받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지금 heir은 사실 명사예요, 명사. 나오냐? 이거 워드마스터에? heir이 상속인이란 뜻이야. 상속인이나 후계자. 상속인이나 후계자. 인간이 즉 그러니까 의역한 거야. 비에어트를 무엇을 물려받다라고 해석한 건 인간의 육체가 물려받은 그러한 질병과 장애의 수를 한번 생각해보래. 그러니까 인간이 건강하게만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 특히나 유아기 때. 그리고 너는 유아기 때 엄청 아프잖아, 니네 어릴 때. 그리고 너는 일부 개념을 갖고 있잖아. 어떤 개념이냐면 얘도 extra ordinary랑 똑같죠. ordinate 하면 얘도 평범한이라는 뜻이야. 근데 in 붙어서 반이어야 별표 단어 보이죠? 엄청난 양의 보살핌에 대한 일부 개념을 갖고 있잖아. 그쵸? 각각의 인간의 라이프는 여기서 생명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명이 요구하는 그러한 보살핌이죠. 그리고 일부 이해도 이해에 대한 개념도 갖고 있는 거죠. 그 and들 사이로는 오른쪽에 있는 some understanding이랑 왼쪽에 있는 뭐가 병리된다고 보면 좀 괜찮을 것 같냐? 그쵸? some concession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죠? 그리고 일부 이해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무엇에 대한 이해냐면 필요성에 대한 이해죠. 그 공동체의 삶에 대한. 그 커뮤니티는 그러니까 최고의, 최상의 guarantor, 보장제도 혹은 보증인, 보장제도랍니다. 근데 무엇이? 지속적인 인간의 existence, 생존에 대한 최상의 보장제도가 바로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되냐? C번은 쉽게 think 골랐죠? 왜냐면 얘 명령문이니까. 되냐? 얘들아 이거 토픽 한번 골라봐. 1번 질문 이거 너무 무난하잖아. 근데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20번대에서 주제제목 요지 문제로 한번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토픽 뭘로 고를래? 가장 중요한 토픽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봐. 곰곰히. 너무 아까워졌나? 너 춥냐 혹시? 추워? 괜찮아? 난 발이 시려. 원래 내가 항상 이 출근할 때 이 쓰레빠를 신고 오는데 항상 양말을 갖고 오는데 오늘 뭐가 급했는지 양말을 안 갖고 와서. 토픽이 뭔 것 같아요 친구들? 그쵸? 뭐 일단은 공동체랑 노동? 분업이죠. 이게 포인트야. 근데 이게 무엇에 대한 최상의 방법이야? 생존. 뭐 말되느냐? 얘네가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뭐 말되느냐? 이렇게 정리해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공동생활과 분업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인간은 소셜 애니멀스라고 계속 나오는 거 알지? 그 수능특강에서도 게임 보러 갔을 때 혼자 보면 안 볼 텐데 같이 있어서 보고. 그쵸?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른 관점으로 다른 말로만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막 그거 기억나? 뭐였지? exclusion 그게 아니 그 단어를 외우라고 안 했는데 그 단어가 갑자기 기억나. 그 왕따 지금 기억나?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더 잘하려고 하고 팀 활동할 때 다른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뭐였지? 거기는 단어 내가 꼭 외우라고 그랬는데 소외. 뭘까? 그거 알지? 그 단어 있잖아. 거기서 나오는 단어. 그러니까 그 단어를 조금 이따 쉬는 시간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써? 집단에서 소외된다는 건 결국 생존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인간이 힘들어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그냥 사실 요즘 혼자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번 뭐였을까? 2번 보면 얘는 어법 포인트만 갖고 갈게요. 근데 어법만 내가 본다고 안 중요한 지문은 아니고, 보면 이런 지문 같은 경우에도 순서별 출제될 확률이 높아. 그 다음에 단어가 괜찮아. 단어 보면 글리치, 결함이라는 단어나 별표 단어 보이냐? 그 별표 두 개의 단어 스웨스 있죠. 얘 절대 안 나올 것 같지? 가끔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별표 3개 단어 보면 사이버, 프랑스터 보이죠? 프랭크 보여? 프랭크 가운데 사이버에서 사선으로 긋고, 프랭크가 원래 장난 이런 뜻이 있을 거야. 장난. 프랭스터라면 장난꾸러기. 그러니까 사이버상에서 장난치는 사람, 즉 사이버 범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법적으로만 접근하면은 일단 보면 너 great 하면은 뛰어난이라는 뜻보다는 큰이라는 뜻으로 되게 많이 사용되잖아. 그러니까 대정전이죠. 큰 정전이니까. 2003년에 정전 기억나니? 다음 문장에서 1번 동그라미 밑줄 외쳐져 있어. 무슨 자리야? 동사 자리니까 그렇죠. 주어는 글리치고, 그쵸? 그 미국의 전력망, electrical grid 있죠. 이런 것도 덩어리로 그냥 외워. 전력망에서의 결함이라는 게 knockout 하면은 얘 뜻 다 외워라. 여기서는 전력을 차단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차단하다, 2번 파괴하다. 낙이 치다잖아. 노크하다. 쳐가지고 세게 친 거야. 그러니까는 차단하다, 파괴하다 썼냐? 기절시키다. 차단하다, 파괴하다, 기절시키다. 근데 어떠한 전력을 차단한 거냐면 휴즈 스웨드, 큰 띠 모양의 지역으로 전력을 차단시킨 거죠. 뉴욕에서 미드웨스트까지. 그냥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는 얘 한 번 또 나온 적이 있긴 한데 모두는 안답니다. what부터 like까지 그냥 네모가루로 묶으시면 돼요. 얘 노후에 그냥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what이 맞다고 생각하면 되고, what 띄는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 그치, 목적어 없잖아. like 뒤에 목적어. 그래서 what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냐? when부터 다운은 세모가루로 묶으면 된다. 모두는 안답니다. 그것이 어떤 것과 같은지 안 돼. 뭐 했을 때? 그 회사의 서버가 goes down, 다운이 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안답니다. 되냐? 이런 거에는 밑줄 안 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를 출제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 이런 거 내신으로도 잘 출제 안 되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냐면, 이거 한번 예준이가 질문했던 적이 있어. 맛을 how로 바꿔서 틀리게. 이게 맛을 아마 how로 바꾸면 틀릴 거야.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3번 같은 경우는 얘는 무슨 자리다? 무슨 자리야? 얘도 역시나 무슨? 동사 자리죠. 얘들아, 액세스 엄청 자주 사용되는 명사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자주 사용되거든. 얘 접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얘 불가산 명사로만 사용돼 보통. 그래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오늘 모의고사 수업할 때 이 표현이 나왔거든. 그거 기억나지? 너네 고등학교 고2 19년도 18년도 9월 모의고사 이런 질문이 있었어. 과학적 폭발이라는 게 발생을 했는데 그게 정보의 확산 때문인데, 그 정보의 확산이라는 게 구텐베르그의 가동활자. 기억나 혹시? 가동활자. 너는 아닐 수도 있다. 왜냐면 인명경은 항상 1, 2년치만 시험범위야. 그거 기억나죠? 가동활자와 그 일상어의 표준, 라틴어 나오면서.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few people had access to books.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책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었다 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얘도 명사로 사용된 거예요. 즉 접근할 수 있다, 접근권을 갖고 있다. 액세스가 접근권이라는 불가산 명사로 되게 많이 사용하는 거 조심해야 하나? 그래서 너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이라는 것은 evaporate 하면 무슨 뜻이냐? 증발하다, 무산되다. 되냐? 맞죠? 액세스 단수명사니까 evaporate. S 붙은 거 맞고, 그 다음에 얘 4번 밑줄은 그냥 할 수는 없잖아. 바로 전문장을 해석해서 이 두가 대신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 short interruption, 중단이나 장애죠. 그 짧은 장애, 중단이라는 것도 물론 rare, 거의 crisis, 위기를 constitute, 구성하거나 만들어내진 않는데, 근데 일부는 그렇답니다. 이 두가 받는 동사는 뭐야? constitute죠. 그러니까 일반 동사로 받는 거 맞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다 맞췄죠? 그냥 단순하게 접근해도 됐을 것 같긴 한데 위치 뒤로는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죠? 불완전하다는 건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건데 주어 뭐야? 어택을 쓰고 동사는 뭐냐? 그쵸? 분발이라는 그러니까 얘가 품사를 제대로 외웠어야 돼. 만약에 품사를 제대로 모르면 어택스 분발드가 얘 주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분발드가 얘 공세를 하다 폭격하다라는 뜻이고 BTS의 유명한 그 프로그램 있잖아. 방탄 밤이 얘 폭탄이라는 뜻이잖아. 폭탄.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드, ARD. 되냐? 그래서 공세를 하다, 폭격하다라는 뜻이 있는 건데 어태커들이 타겟된 서버를 그러니까 위치를 어떻게 바꾸면 맞는 표현이 돼. 그러니까 본발도 뒤로 목적어도 있고 주어도 있으니까는 그쵸? 위치를 쉽게 그쵸? 대수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또 대수는 지금 이거 뭘로 쓴 거야? 그렇죠. 관계부사로 쓴 거죠. 모든 관계부사는 대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혹은 선행사가 어택이니까는 뭐라고 바꿔도 돼? 관념상의 장소로 생각해서 웨어를 바꿀 수도 있는 거나 응? 웨어이나 대 전부 다 관계부사로 쓴 거고 혹은 그 위치 왼쪽에 뭐만 붙여도 돼? 전치사 붙이려도 되죠. 그냥 전치사 뭐 붙이는 게 적당한 거 같냐? 너네가 봤을 땐 온이나 위치나 인이나 다 괜찮을 것 같죠? 뭔 말인지 되네? 이게 적절한 전치사를 뭐로 붙여야 되냐 그런 문제는 안 나오긴 하는데 뭔 말인지 돼? 단어 꼭 갖고 가 표현 같은 거. 맨 마지막 줄에 thousands of hits 하면 그 hit라는 게 한 번 클릭할 때마다 서버로 전송되는 데이터라고 나오거든 단어에. 이런 거 꼭 갖고 가야 돼. 뭔 말인지 되냐?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고 수능에서 자연스럽게 읽어나가려면은 꼭꼭 여러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번에도 별표 3개. 얘도 문제가 뭘로 출제될 것 같냐면 어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어휘나 빈칸. 실제로 내가 말하는 거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꼭 갖고 가라. 보면은 1843년에 German economist 그 독일의 경제학자인 얘 빌헬름이라고 있는데 빌헬름 젠장 윌헬름 아니? 빌헬름 라셔라는 사람이 explicitly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거든. 무엇에 대한 문제냐면 그 필요성에 대한 문제야. 근데 뭐 할 필요성이냐면 historical, 역사적인, 경제학에서 역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시랑 위치 나왔네. 이거 맞췄지? 이거 내가 분명 여러 번 강조했을 거야. 고1, 2 초반에. 그쵸? 이미 주어랑 동사가 나왔잖아. 주어는 German economist 그 사람이고 동사는 raised인데 다시 뒤쪽으로 뭐가 나와? 다시 A 빈칸 뒤로 동사 나오죠. 그러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접속사랑 대명사 역할을 하는 위치를 써야 되죠. 뭔 말인지 되냐? 이거 분명 나올 만한 게 분사 아니면 관계대명사 이런 식으로밖에 나올 게 없어. 사실 수능에서나 모의고사에서는 고학년을 올라가지고 되냐? 그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은 comparative approach, comparative 중요한 형용사다, 비교의 이런 뜻이야. 비교의 접근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보면 얘들아 여기에서 내가 해석할 때 그리고 위치 그것에 대한 필수적인 접근 요소라고 해석을 했잖아. 그렇게 해석은 되냐? 그렇게 해석은 돼. 그 위치가 지칭하는 게 뭘 것 같냐? 만약에 이거 위치를 풀어서 쓴다고 하면 쉼표 오른쪽에 뭐 붙이면 돼? 일단은 접속사 and the essential element of it. 이시 지칭하는 건 뭔 것 같아? 메소드 같죠? 그쵸? 그 방법에 대한 필수적인 요소. 근데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경제학에서의 역사적 방법에 대한 필수적인 요소는 비교 접근법이 되어야 한다고 그 독일의 경제학자가 주장을 한 거야.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이 주장이 그렇대. 작가는 그렇게 글을 쓴 거다. 로션은 또 주장한 거야.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 경제학의 행동이라는 게 디펜던트, 얘도 엄청 중요한 단어인 거 알죠?
의존하는, 좌우되는이란 뜻이야. 그 경제학의 행동이라는 것은 그것의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 맥락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오죠. 맥락의 좌우가 된다고 주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야. 주어가 목적어의 영향을 받는 거냐, 목적어가 주어의 영향을 받는 거냐. 화살표로 하면 디펜던트를 항상 영어에는 인과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지금 수능이라서 별로 중요성이 안 나올 수도 있는, 니네가 나중에 토플 같은 거 보면은 인과관계를 묻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거 화살표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다. 이거 꼭 알아야 돼. 그러니까 행동이라는 게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인 맥락에 의존하는, 좌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쉼표 이거 아마 구조 파악하는 게 어려웠을 텐데, 얘 커지스 얘 그냥 동격 처리해서 하면 돼.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커즈 너네가 알고 있는 단어 뭐야? 원인이라는 걸 묻는 건 아니고, 커즈 내가 외우라고 한 단어가 하나 있긴 한데 중요하다고. 얘가 대의란 큰 뜻 있죠? 큰 뜻. 대의라는 뜻이 있어. 이걸 꼭 알아야 되고, 이걸로 자주 나와. 원인이라는 뜻은 당연히 알겠죠. 두 번째 뜻으로는 여기에서는 나도 처음 보거든. 논점이라는 뜻이 있어요. 논점. 뭔 말인지 논점.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경제 행동이라는 게 그것에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 논점인 거야. 근데 어떠한 논점이냐면, 대리하는 그러니까 동격인 거다. 그들의 연구에서 동격이 아니네 젠장. 뭐냐? 주격관계 대명사네, 그쵸? 그들의 연구에서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논점인 거야. 나돌리 번나왔네. 경제학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한 역사적 그리고 소시올로지컬 사회적인 그러한 접근법에서 그 첫 번째 과업은, 연구자의 첫 번째 과업은 그러므로 뭐냐면 immerse 별표단어로 몰두하다라고 나왔는데, 이 몰두하다라고 하면 해석이 안 되고요. 몰두하게 하다라고 밑에 하나 더 적어놔. 몰두하게 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몰두하게 해야 하는 거야. 어디로? 그 역사로. 근데 뭐 하기 위해서? 투겟 오른쪽에 있는 as에 동그라미 2개 쳐라. 폭넓은 와이드, 폭넓은 경제적 사실의 지식을 얻도록 몰두시켜야 하는 거죠. 그 원셀프가 지칭하는 건 누구겠냐? 리서처겠죠? 되냐? 그러니까 herself나 himself 대신에 oneself 같은 거 쓰라고 하잖아. 그 성별 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들의 그 표현을 버리기 위해서. 뭔 말인지 되죠? 그 수능 특강 질문 중에 가능한 한 많이. and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지금 on that basis 그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야 얘들아? 오른쪽에 있는 determine이랑 왼쪽에 있는 immerse다. 되냐?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경제학자들은 일단 그러니까 스스로를 역사에 몰두시켜야 한다는 거야. 역사를 일단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경제학자들도.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그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역사를 안 다음에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경제와 사회의 관계를. 되냐? 계속해서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죠? 경제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경제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경제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경제... 저기요? 나 혼자 하고 있었던 건가? 한번 쭉 읽어봐. 뭐가 중요한지. 이 사람이 절만 이코노미스트 독일 경제학자에 의하면, 이 로셔 이 사람에 의하면, 이 사람 경제학자잖아. 근데 뭐 해야 한다고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거든? 그래서 어떠한 접근법을 사용해야 된대? 그쵸? 역사, 맥락 안에서 경제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되냐? 돼? 엔드. 그런 다음에 질문을 좀 자주 해야겠구만. 너네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해 안 되면은 질문해라고 했는데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경제와 사회의 관계를. 사회는 결국엔 역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 맥락 안에서 경제를 봐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이것을 설명하거든. 왜? 그렇게 많은 노력이 있잖아. 근데 누구의 노력이냐면 representatives 하면 지금 명사로 쓰였는데 대표자. 형용사로는 representative가 대표적인이라는 뜻이 있다. 대표자의 그렇게 많은 노력이 근데 누구에 대한 누구의 대표자냐면 소위 말하는 그 오래된 스쿨이 또 학파라는 뜻이 있으니까 꼭 갖고 가. 역사 학파의 그런 대표자의 그렇게나 많은 노력이 특히나 이 역사 학파가 구체적인 예로는 누구냐면 특히나 브루노, 힐드브랜드 앤 카이즈란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Y부터 끝까지 네모가로 묶으면 주어는 effort고 동사는 뭐야? focus죠.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뭐 하는 데 있어서? 역사의 발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역사적 발전의 단계 사회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단계를 묘사하는데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한답니다. 왜 이 사람이 자꾸 역사에 집착해? 그쵸.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역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뭔 말인지 되냐? 응?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히스토리컬 스쿨이라고 나오잖아. 역사학파라고. 이 사람은 역사학자가 아니라 경제학에서도 여러 가지 분파로 나뉠 것 같아. 그 중에서도 역사랑 경제를 같이 봐야 한다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솔직히 그 수능을 풀면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 그 맥락은 갖고 가야 돼. 토픽이 경제인데 지금 이 로셔랑 브루노라는 사람은 역사를 히스토리, 소사이어티 콘텍스트 안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그건 눈치채야 된다. 논의가 종종 있답니다. 무엇에 대한 논의냐면 메소돌로지컬, 방법론적인 가정에 대한 논의죠. 얘도 다 뭘로 고르면 돼? 커먼. 아까 얘 뭐랑 똑같아? 10번. 2번이 아니라 1번에 B번이랑 똑같죠?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명사 소식해주는 거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가정이야. 누구에게 일반적이냐면 대부분의 representatives, 대표자들에게 일반적인 가정이거든. 이 학파에. School of Thought 외웠죠? 근데 얘들아 이거 뒤에 이렇게 분사구는 나오잖아. 근데 이러한 생각이라는 게 학파의 생각이라는 게 가정이라는 게 공유가 되거든. 그들의 영국, 카운터parts 얘 엄청 중요한 단어인데 얘 뜻 써봐. 상응하는 사람, 등가물.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이 교실 내에서 다은이의 등가물은 나냐? 너와 상응하는 사람은 나가 아니라? 정하잖아.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일단은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카운터파트가 지칭하는 게 뭔지 알겠어? 그들의 영국에 등가하는 사람이라는 거 문맥으로 봤을 때 누구야? 그쵸? representatives다. 응? 영국 대표자들 얘기하는 거야. 영국 학파의 대표자들, 카운터파트는. 그러니까 카운터파트가 상응하는 사람, 등가물이라고 외우면 안 되고 문맥에 따라서 이게 상응하는 게 뭔지가 달라진다고. 뭔 말인지 되냐? 이해되나? 한국의 장관이랑 영국의 장관이 만나서 얘기해. 근데 영국 미니스터, 잉글리시 미니스터 블라블라블라 하는데 코리안 카운터파트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다 하면은 한국에 누굴 얘기하는 거야? 장관을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이 카운터파트는 문맥에서 유추해내는 그런 단어다. 중요해. 응? 얘들아 그러면은 이 shared 지금 shared부터 어디까지 세모가루로 묶으면 돼? 카운터파트까지죠. 그 다음에 위치부터 다시 아마 끝까지일 거거든. 되냐? 그리고 그것이라는 게 그들의 영국 대표자들에 의해서 공유가 되었다는데 그 공유되었다는 선행사는 뭐야? shared가 부연 설명해주는 명사는 뭐야? assumption이다. assumption 이해돼? 그러니까 쭉
해석하면서 무엇을 부연 설명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하면 돼. 다시 해볼 테니까 잘 봐봐. 10번 위쪽으로. 그 논의가 종종 있거든. 어떠한 논의냐면 방법론적인 그러한 생각 혹은 가정에 대한 논의인데 이 논의가 또 부연 설명하는 거야. 그냥 이 논의에 대해서. 일반적이야. 흔해. 그 대부분의 학파의 대표자들에게. 그리고 이 어썸션이라는 게 공유도 됐어. 그들의 연구 대표자들에게도. 그리고 그것은 또 부연 설명하는 거야. denial, 부정이거든. universally, 일반적으로 혹은 보편적으로 그 유효한 경제학의 법칙의 existence, 존재의 부정이랍니다. 근데 이 경제학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in conjunction with, 뭐와 함께하는 법칙이야? 강조와 함께하는 법칙이야. 근데 어디에 있어서? 개인적, 개별적 사실의 그러한 중요성에 있어서. 여기서도 위치가 받는 선행사가 뭐야? 어썸션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어썸션, 그 가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뒤로 부연 설명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가정이라는 게 뭔데? 그 경제를 사회, 역사, 맥락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건데 사실 경제학이 강조하는 건 뭐래? 맨 마지막 쪽에 보니까 개별적 사실, 맥락 속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경제학 법칙처럼 그 법칙만 보면 되는 게 사실은 경제학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젊은 이코노미스트 이런 사람들에 따르면 경제학을 맥락 안에서 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 방법론적인 접근법에서 논란이 있었겠죠. 어렵죠? 집에서 꼭 다시 한번 읽어봐. 별표 여러 개 쳐놓고 뭔 말인지 되냐? 한 번 읽어보고 한 번만 들어봐. 이게 어휘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출제될 것 같냐면 일단은 그 A번의 밑에 dependent 보여? 그 dependent라는 단어를 치고 그 다음에 밑에 cause 이게 굳이 어휘 문제가 아니라도 이러한 포인트를 살려서 잘 한번 집에서 다시 읽어봐라. 그 다음에 그 immerse라는 단어 있었죠 아까. immerse, 몰두하게 하다.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counterparts 이러한 단어들 중요하니까는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되냐? 그 다음에 그 빨간색 펜 들어. 빨간색 펜 들어서 그 위에서 네 번째 줄에 comparative approach 뭐야? comparative approach? 위에서 네 번째 줄에 comparative approach. 그 다음에 그 B번 네모칸 오른쪽에 relationship 뭐야? relationship 거기에 다 동그라미 치면 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individual facts 거기에 동그라미. 그러니까 뭔가 비교하고 맥락에서 보고 관계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comparative approach와 relationship 그거와 대조되는 개념이 individual fact야. 개별적인 사실. 이거 뭔 말인지 되나? 집에서 여러 번 읽어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꼭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여러 번 읽어봤거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어려워. 뭔가 주장한다기보다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나열하는 질문이 어렵거든? 아까 뭘 하려고 해? 아까 날씨 왜 이렇게 좋냐? 아 진짜 구름 봐봐. 완전 CG 같지 않냐? 아빠는 별로 날씨 안 좋아하는데 그치 정아야 아침에 뭐 했냐 집 가서? 저 밥 먹고 좀 잤어요. 근데 그 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객역은 이 시간인데 이병역은 앞 시간이라 아침에 왔더라고 10시에. 그 아까 어트리뷰트가 나왔나? 어트리뷰트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어트리뷰트 얘랑 비슷한 단어 뭐 있냐? 그쵸? 컨트리뷰트는 무슨 뜻이야? 그치? 기여하다라는 뜻이고 얘 명사 형태는 다 어떻게 되는지 알지? 어트리뷰션, 컨트리뷰션 또 그쵸? 디스트리뷰트는 그쵸? 분배하다라는 뜻이고 분배하다. 보면은 공통된 단어가 트리뷰트 이거 한번 한국역에서 얘기한 적 있지 않냐? 기억 안 나? 트리뷰트 아마 1학년 초반이라 트리뷰트 이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혹시 천기영이라는 사람 알아? 천기영? 웹툰 봐? 아니요, 그 사람만 알아요. 어떻게 알아? 그걸 보다가 말았어요. 뭐 웹툰? 좋아할라? 휴대돼서? 이 사람이 엄청 유명한 만화가야.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니까 별로 오래 안 됐네요. 그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디션이라는 만화를 그렸어. 지금은 좋아하면 울리는 알람이라는 그런 웹툰을 다음에서 연재를 했다가 지금 넷플릭스로 웹드라마까지 나온 상태거든. 드라마는 안 봤는데 이 오디션이라는 이 사람은 천재야. 진짜 40대인가 50대의 여성인데 남자 같지 이름이. 알았어 여자지? 알았어? 이 사람이 이화여대 법학과 출신이야. 이화여대 법학과 출신인데 아직도 미혼이더라고. 그래서 아직도는 아니죠. 나도 그런 사람이 미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여튼 이 사람은 천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거의 내가 초등학교 때니까 20년 전에 그려진 만화인데 요즘에야 프로듀스 101이나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오잖아. 근데 이 사람이 20년 전에 이미 만화에서 그걸 했었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어떠한 엔터테인먼트의 사장이 나와. 그 만화의 주인공. 근데 그 사람이 죽어. 근데 외동딸이 있어. 근데 외동딸한테 그 재산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유서를 남겨. 자기가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사장이 살아생전에 만났던 5명의 천재 음악 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 그러면서 그래 그 딸한테 걔네들이 다 찾아. 그래서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1등을 하면 내가 그 재산 엔터테인먼트를 너한테 주겠다는 건데 유서를 남기는데 그 엔터테인먼트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사실은 그 사장이 죽기 전에 이미 다 설계를 해놓고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런 거야. 그래서 그 5명을 모아. 그 딸이 5명을 모으고 그래서 그게 밴드로 이제 출연을 하는데 1차, 2차, 3차, 4차 이게 올라가면서 최종적으로 남은 하나의 밴드만의 데뷔하는 똑같잖아 프로듀스. 이 사람이 이거 20년 전에 했다니까? 천재야 진짜. 이거 좋아하려고 보면서도 내가 진짜 느꼈는데 진짜 천재적이지 않아? 너무 이거 신박하지 않아? 이거 좋아하려면 그거야. 앱을 깔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방금 1m인가? 1m에 들어오면 앱에 떠. 장난 아니지 않아? 아 진짜 천재야. 너무 나는 이런 사람 볼 때마다 행운아라고 생각해. 이러한 사람과 동시대에 살아도 내가 이 사람의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게. 여하튼 그래서 그 밴드가 재활용 밴드라는 재활용 밴드거든. 재활용 밴드. 그 천재소년 5명으로 이런 재활용 밴드인데 이 사람 엄청 유명했어 나 때. H.O.T 알아? H.O.T? H.O.T 그 SM의 전신이잖아 거의. 그 H.O.T 캐리커처까지 그릴 정도로 엄청 유명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재활용 밴드라는 그룹으로 그 만화책 안에서 그룹에 데뷔를 하는데 그런 거 알지? 그 단계 올라갈 때마다 미션이 주어지잖아. 너 로드 투 킹덤 아이돌 별로 관심 없죠? 괜찮아 그래도? 그런 거 보면은 뭐 1차 너의 노래 그 그룹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로 무대하는 거. 뭐 2차 그 레전더리 그 아이돌 같은 애들 그런 애들 커버하는 거 커버를 하는 게 2차인가 3차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내가 이 단어를 처음 봤어. 초등학교 2, 3학년 때. 트리뷰트 밴드라는 게 나와. 트리뷰트 밴드. 이 트리뷰트가 무슨 뜻이 있냐면 헌사라는 뜻이 헌사. 헌사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엄청 업적이 있는 사람을 되게 찬양하는 그런 것을 헌사한다고 하거든. 뭔가 어떠한 노래를 바치거나 꽃을 바치거나 이런 거를. 그래서 트리뷰트 밴드라는 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트리뷰트 밴드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게 실제로 나올 수도 있는데 왜냐면 내가 가끔 이렇게 별거 아닌 걸로 말하는 게 모의고사 토픽으로 출제되기도 하더라고. 이게 뭐냐면 비틀즈나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은 진짜 심벌이잖아. 그런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밴드를 구성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처럼 옷을 분장을 하고 공연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트리뷰트 밴드라고 그래. 죽은 사람을 뭔가 추모하는 사람으로. 근데 트리뷰트 밴드를 할 때 비틀즈를 따라했다고 비틀즈라고 이름을 붙이진 않는데 다른 이름을 했지.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 만화책에서 처음으로 봤었던 단어입니다. 트리뷰트. 그래서 트리뷰트가 주다라는 뜻이 있잖아. 헌사나. 그러니까는 디스는 뭔가 나눠주는 느낌이잖아. 나눠서 주는 거니까 분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이 주는 거. 즉 기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AT가 원래는 접두어로 나 접두어 잘 모르는데 아마 AT일 거야. 얘가 강조하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주는 걸 강조하니까 누구의 타지를 돌리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되냐? 돼? 우리 지문 하나만 하고 쉬도록 합시다. 4번까지만 하고 쉬자. 보면 얘도 꽤나 재밌었는데 얘도 어휘를 갖고 가라. 내용은 어렵지 않잖아? 틀리지 않았을 건데 어휘를 갖고 가세요. 왜냐면 오센티서티나 혹은 certification이나 위에서 5번째 줄 certificate 이런 게
눈엔 익숙해도 실제로 모의고사에 출제되면 딱 마음에 와닿지 않는 단어들이잖아. 뜻은 쓸 수 있어도. 그러한 단어들은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느낌을 잡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보면은 guarantee, 보장이죠. authenticity 하면 진품성이나 진정성, 진품성의 보장은. 근데 무엇을 통해서 보장하는 거냐면 얘들아, certification은 불가산 명사로 인증이라는 뜻이고 그 밑에 있는 certificate이 있죠. 걔네가 너네가 실제로 생각하는 인증서다. 뭐 영어 성적 공인 인증서 하면은 위에 certificate라고 써 있어. certification이 아니라. 되냐? 그 인증의 형태를 통한 진품성의 보장이라는 게 중요해. 중요하다잖아. 그쵸? 많은 관광 소비자들에게 중요한데 그 다큐멘테이션, 그 정통성의 증서라는 게 제공이 되는 거죠. official paperwork, 그 공문서의 형태로. 그 다음에 certificate, 인증서의 형태, 사진, artisans, 장인의 signature, 서명, 그리고 날짜라는 형태로 제공이 된답니다. 근데 1993년에 페이퍼는 논문이다, 논문에서 리트레이가 and her colleagues, 동료들이 암시했어. 뭐를 암시하거나 제시했냐면, 얘들아, 얘 이번 동그라미 왜 참여했는지 아니 혹시? 얘 후 뭘로 바꿔도 되게. 그쵸? 얘 뭐야? 왜 동그라미 쳐있게? 왜 밑줄 쳐있게? 이때 강조구문이다. 길게 설명 안 할게. 얘들아, 이때 강조구문은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 이 안에 넣은 다음에 동사 강조해주고 싶으면 do, does, did 중에 하나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구성성분은 여기에 넣은 다음에 뒤에 나머지 넣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대시 뭐라 그랬어? 관계 대명사야. 뭔 말인지 아냐?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간 게 뭔지에 따라서 who나 위치로 바뀔 수 있는 게 포인트다. 뭔 말인지 이해? 이거 이번에 또 부연설명 하나만 하면 봐봐. I ran I ate 돈가스, 폴크 커틀렛 먹었거든? in 김밥 브라더스에서. 그럼 만약에 그래서 in 김밥 브라더스를 강조해주고 싶은 거야. in 김밥 브라더스 여기 넣는다. 그러면 that을 뭘로 바꿀 수도 있어? where로 바꿀 수 있다. 그걸 조심해. 뭔 말인지 이 선행사가 뭔지를 그러니까 잘 찾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서는 선행사가 뭐야? tourist야. 되냐?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바로 그것은 바로 뭐뭐이다라고 해석되잖아. 그것은 바로 그 관광객들이야. 근데 어떠한 관광객들이냐면 스테이터스, 지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관광객들이거든. 근데 누가? 보통은 판단하는 게 authenticity, 그 진품성을. 근데 무엇에 의해서? 그 외부적인 메이커, 제조자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것과 같은 그 거의 그 절반의 방문객들이 어디에서의 방문객이냐면 한 뉴질랜드의 연구팀에 있었던 그런 방문객들에 따르면 그 진품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들의 결정에. 구매하는 결정이죠. 물품을, 클로딩, 나오네. 의복 물품을. 근데 질문 받았을 때 뭐를 질문 받냐면 if부터 뉴질랜드는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네모죠? 그 다음에 그 뉴질랜드 오른쪽에 있는 if부터 레이블은 세모다.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질문받냐면 그들이 의복을 살지 말지를 질문받는 거야. 뉴질랜드로부터 온 의복이니까 뉴질랜드 산 의복이겠죠? 그쵸? 만약에 디자인에 그 진품성이라는 게 포함이 돼 있다면 상표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46%가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would, 뒤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buy, 그들이 구매할 거라고. 되냐? 똑같은 연구는 또한 언급을 한답니다. 뭐라고 언급하냐면 도메스틱 하면 얘도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라는 뜻이 있고 조그만 가정으로 봤을 때는 가정이라는 뜻이 있다. 국내의 가정이라는 뜻이 있는 거 조심해. 그 국내 여행객들 있잖아. 근데 어떠한 국내 여행객들이냐면 뉴질랜드 출신의 국내 여행객들은 객들만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호주와 아시아로부터의 그러한 방문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5번 동그라미가 어느 자리야? 동사 자리에 이거 다 안 틀렸죠? 그러니까 컨시 절대로 바꾸면 된다. 되냐? 여겼답니다. 뭐를 여겼냐면은 그 컨시를 뒤로 목적어랑 목적격 부어나오는 거 보이죠? genuineness, 진품임. 그 상표에 대한 진품에 대한 진품임에 대한 verification, 확인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답니다. 그들의 구매 결정에 있어서. 반면에 그 유럽이나 노스 아메리카 하면은 캐나다나 미국이겠죠? 이러한 북미의 방문객들은 덜 신경 썼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보면 내용이 진품성에 대한 보장에 따라서 사람들이 뭔가 구매하고 안 하고인데 마지막 줄에서는 뭐라고까지 언급해?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나라의 사람들도 있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다. 뭔 말인지 되냐? 일반 동그라미 말 안 해도 되죠? 수동태니까는 그런 거고 주어를 제대로 찾아서. 만약에 내가 문제 출제한다면 거기 그 when, asked, if, they 그 부분 있죠? 거기서 오히려 asked에 밑줄을 쳐놨을 것 같은데 to by 같은데 쳐놨네요. 되냐? 우리 10분 정도 쉬고 다시 한번 들어오도록 합시다. 오! 1시간 써봤어! 대박! 봅시다 얘들아. 그 42페이지에 1번 보면은 이것도 지문 되게 재밌어. 보면은 얘도 별표 하나 쳐놓을래? 얘도 지문 꽤 재밌거든? 별표 하나 치면은 그 유머라는 게 그쵸, 중요한 그런 코핑 메커니즘이라는 단어를 꼭 갖고 가. 얘 대응 메커니즘이라고 하면은 얘 수능 특강 할 때 내가 작동 원리 정도로 해석하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서는 대응 작동 원리나 메커니즘 하면 사실 기제라는 뜻이 더 많이 나오는 기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 그런 행동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작동 기제, 대응 기제인데 이 코핑 메커니즘 대응 기제 일단 읽어보자. 그 유머라는 게 중요한 대응 기제이긴 하거든. 네이티브 아메리칸스 하면은 미국의 원래 살던 원주민, 미국 원주민들에게 중요한 그 작동 기제이긴 한데 그것이 이슨 유머죠. 그 유머라는 게 사용돼야 돼. only if. 얘 조건 다는 거야. 오직 언제만 사용돼야 되냐면 클라이언트, 고객이나 혹은 내담자에 대한 내담자. 얘들아, 선생님이 심리상담 받았다고 했잖아. 그때 선생님을 내담자라고 해. 내담자. 그러니까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을 내담자라고 한다. 내담자. 그 다음에 상담하는 상담사를 카운슬러라고 하고 상담자. 이 고객이 그것을 인바이트 요청을 했을 때만 사용이 되어야 한답니다. 의미를 하면서. 근데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그 내담자가 카운슬러, 즉 상담사죠. 상담사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면서 충분히. 근데 뭐 할 정도로? 커넥트는 자동사로 마음이 통하다라는 뜻이야. 충분히 마음이 통할 정도로 믿는 거죠. 그 수준까지. 그 다음에 what부터 people이 주어져. 어떠한 상황에서는 그 두 사람 간의 사이에 유머일 수 있는 게 in another situation이겠죠. 다른 상황에서는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ridicule, 조롱이나 혹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 즉 가식으로 여겨질 수도 있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have to be sensitive, 좀 조심해야 돼.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여기서 sensitive to에서 to는 전치사다. 그 유머를 사용하는 걸 조심해야 돼. 방식으로. 근데 어떠한 방식이냐면 reinforce, 민즈는 방식이죠. 다양한 방식의 억압을 강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머를 사용하는데 그쵸? 조심해야 된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억압이냐면 그 내담자가 아마도 모든 그녀 혹은 그의 인생에서 그쵸? 견뎌야 했을 그러한 다양한 방식의 억압을 강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머를 사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사실 상담을 받아봐야지 이해를 하는데 그거 알죠? 방어 기제라는 게 있잖아. 사람이 어떠한 상처 같은 걸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자기가 그거를 내치는 경향이 있는데 쓸데없는 유머를 해서 상담사라는 건 그 방어 기제를 뒤쪽을 봐야 되는 건데 쓸데없이 유머를 해서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자신의 마음의 문을 못 열도록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 그 뜻이다. 뭔 말인지 되냐?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에서, 그러니까 however 위쪽으로는 유머 쓰는 거 조심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긍정적인 방향에서는 유머라는 게 항상 however이라는 연결어가 되게 되게 중요하다. 유머라는 건 기회를 제공해. 어떠한 기회냐면은 커넥트, 마음을 통하게 하는 그러한 기회죠. 누구와? 내담자와. 그녀나 혹은 그의 그라운드, 입장에서. 그리고 share. 이 share이랑 병렬인 건 뭐야? 커넥트. 그쵸? 그리고 강력한 신뢰를 공유하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however 위쪽으로는 유머 사용할 때 조심해. however 밑쪽으로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어. 요약하자면 비록 그 상담자 있잖아. 그 미국 원주민과 함께 워킹이 꼭 일하다가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여기에서 상담자가 일하는 건 상담을 하는 거잖아. 미국 원주민과 상담하는 상담자는 그쵸? exercise, caution하면 주의를 발휘해야 돼. 즉 주의해야 해. 뭐 할 때? 유머 사용할 때 그들은 확실히 그것을 강조하면은 안 되냐? 여기서 이시지층하는 건 뭐냐? 유머죠. 유머를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강력한 치료의 기법으로서 지금 however 뒤로는 계속해서 유머에 대해서 어때? 긍정적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얼도부터 커션은 비록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은 유머를 사용할 때 그들은 반드시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유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쵸? 뭔가 사용할 필요도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emphasize는 강조하던데 overlook 정도로 보시면 돼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유머를 별거 아닌 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별거라는 거죠. overlook. 간과해서는 안 된답니다. 이거 어렵지 않았니? 나 이거 좀 여러 번 읽었거든. 답고를 때. 인도의 유머라는 게 serve하면 도움을 주다 혹은 수행하다라는 뜻이 있다. 목적을 수행해. 근데 어떠한 목적이냐면 reaffirming, 재차 확인하는 목적을 수행하거든. 그리고 강화하는 목적이죠. connectedness,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감각이라는 것을 강화하는 그러한 목적을 수행을 한답니다. 근데 뭐로써? 가족이나 클랜, 씨족 그리고 부족의 일부로서 to the extent. 근데 뭐뭐 하는 한이냐면 그것이 그쵸 목적을 수행을 하는 한 여기서 it은 뭐야? 그래서 유머다. 그 상담의 관계에서 그 유머라는 게 어떠한 목적을 수행하는 한에서는 그 유머라는 게 all the better. 그만큼 더 좋을 수가 없답니다. 되냐? 그래서 유머라는 걸 쓰는 걸 조심해야 되지만 또 그걸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간과하면 안 되고. 뭔 말인지 되냐? 이거 다 고르는 거 너네 괜찮았어? 어려웠죠? 보면은 가장 사실 큰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powerful therapeutic technique 보이냐? 그것 때문에 조금 답을 고르는 게 조금 수월했을 수도 있거든? 강력한 치료의 기법으로 그것을 강조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튼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강력한 치료의 기법이면 강조하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 봐봐. 왜냐면 however 뒤쪽으로 일단 계속해서 유머에 대한 관점이 어때? 좋다는 걸 일단은 캐치를 했어야 돼. 그 다음에 인썸에서 요약해서 비록 상담자가 주의를 해야 하긴 하거든. 근데 너네 알죠? 이게 얘들아 양보의 절이라고 하면 알잖아. 얼도도 even if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얼도절이 나오면 주절이랑 어떤 내용이 나와? 대조되는 내용이 나와. 대조. 그래서 사실 독해를 하다 보면 얼도절을 아예 안 읽을 수도 있어. 왜? 이건 사실 항상 중요한 내용이 아니거든. 양보한다는 건 그 내용을 주절에게 양보해 준다는 거야. 중요한 내용을.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보통 양보의 절이랑 대조야. 봐봐. 비록 내가 뭐 공부는 안 했지만 반대 내용이죠. 성적은 잘 나왔어. 뭔 말인지 돼? 유머는 위험하긴 하지만 써야 돼. 뭔가 대조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걸 캐치를 해야 돼. 되냐? 그러니까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 써야 돼. 뭔 말인지 되냐? 이러한 관점으로 해서 나도 답을 4번으로 고르긴 했거든. 왜냐면 이렇게 접근해도 되고 혹은 1, 2, 3, 5가 너무 맞잖아. 그래서 사실 4번으로 고를 수 있었고 내가 보기엔 틀린 친구들은 아마 3번 정도에서 틀리지 않았을까 싶다.
센서티브를 뭐 센서블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러한 관점으로 3번 고른 친구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나도 이거 한 2번 읽었어.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단어들이 그렇게 틀려 보이진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연결어가 되게 많이 나오네. therefore, however, in some. 항상 이런 연결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알지? however이 항상 반전의 포인트는 아닌 거 알죠? 강조할 때도 however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번 봅시다. 2번. 2번 보면은 얘 별표 3개. 얘 너무 중요해. 항상 내가 강조했던 거죠. 수렵채집. 수렵채집에 관련된 내용은 엄청 중요하다. 보면은 그 그리고 이거 지금 낱말 문제잖아. 이런 질문 다 읽을 수밖에 없다. 그 수백만 년 동안 인간과 his, 그의, 즉 인간이다.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음식을 얻었거든. 그리고 메디신을 하면 약효가 있는 의학의 그러한 물질, 즉 약재를 얻었거든. 자연으로부터 ready form, 즉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얻었대. 그러니까 뭐 열매 같은 거 따서 바로 먹었을 거 아니야. 딴다는 거 자체가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모았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떤 것도 없었다. 어떤 거냐면 prevent A from B 보이죠? 그 전체에 완전 다양한, 그러니까 명사인데도 diversity of 같은 걸 형용사처럼 해석해야 될 때가 있거든. 완전 다양한 그런 생물학적으로 액티브, 뭐 활동성이 있는 그러한 물질들이 그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연 다니다 보면 과일 엄청 많죠. 풀 같은 거. 이런 거를 인간이 먹었잖아. 근데 이런 행위를 막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뭔가 수렵채집해서 먹었다는 얘기야. 그럴듯한 표현이야. 근데 음식 있죠. 음식을 놀이하는 거는 그냥 개인의 가정사였어. 이게 뭔 말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 있는 그 가정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어떤 집단 내를 가정이라고도 하잖아. 뭔 말인지 되냐? 그 gathering, 채집이라는 건 그러니까 최초의 방식이었잖아. 근데 어떠한 최초의 방식이냐면 인간이 물질적 혜택을 얻는 최초의 방식이었답니다. 물질력이라는 건 어떤 외부에 있는 피지컬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 급격한 하락은 for, 주어져. 동사는 어디에 있어? 그쵸, A 부분이죠. 그 급격한 하락, 어디에서의 급격한 하락이냐면 농촌의 인구에서의 급격한 하락은, 근데 accompany 하면 수반하다, 동반하다. 그 도시의 성장과 so-called, 소위 말하는 건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야. 소위 말하는 public catering, 그 공공 음식 공급업. 케이터링 알죠? 너네 음식 제공하는 거. 그 음식 공급업을 수반하는 그런 농촌 인구의 급격한 하락이라는 게 얘들아, 그 enormous, 엄청난 양의 음식 생산이라는 것을 음식 상품의 프로덕트, 음식 상품의 생산과 저장이라는 걸 필요로 했을까, 좌절시켰을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왜 그거 골랐어, 니네? A에서 necessitate를 고른 그 답의 근거가 뭐야? 농촌에서 도시로 갔는데 왜 식품의 그 생산과 저장이 왜 필요로 해줘? 답을 고른 근거가 뭐야? 니네 생각이 궁금해서 그래. 뭐시기? 농업 활동을 하는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농업 활동을 하는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음식의 생산과 저장이 필요로 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농업 짓는 사람이 없어지니까는 저장하고 생산해야 됐다. 또 그냥 뭔가 뒷내용 보니까 프러스트레이트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쵸. 사실 이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잖아, 사실. 근데 나도
이거 골랐어. 근데 이게 되게 고민했어. 왜 necessitate일까? 이거 되게 고민했거든. 네. 고맙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 왜 골랐는지 알아? 일단은 나는 첫 번째 접근은 그거였어. 일단 시골이랑 농촌에 가장 대비되는 게 일단 계속해서 토픽이 뭐야? 채집이죠. 도시에서 채집이 불가능해. 그쵸? 근데 농촌에나 그 과일이나 나무 같은 거 있지 도시에선 채집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장하고 생산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골랐고, 두 번째는 진짜 단순한 건데 A 왼쪽에 있는 음식 공급업이라는 것 자체가 음식을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 상품화해서. 그러니까는 necessitate를 골랐어. 그 케이터링에서 케이터링 되냐? 재미없니 너는 이런 거? 여튼 그런 관점에서 골랐고, 그 다음에 이것은 coincide 하면은 동시에 일어났답니다. emergence 하면은 출현이고 interruption 하면 중단이잖아. 두 번째 방식에 그 빈칸과 함께 일어났대요. 근데 이 방식이 뭐냐면은 material benefit, 그 물리적인 혜택 혹은 이득을 얻는 두 번째 방식의 빈칸으로부터 빈칸과 같이 일어났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방식이 뭐냐면 바로 production, 생산이죠. 생산이라는 건 출현했냐 중단됐냐? 출현했잖아. 그쵸? 계속 버뒤로 봐봐. 하지만 이거 주어 어디 있는지 알아 혹시? 버뒤로? 더 프로세스다. 왜? 도치야. 사이드부터 어디까지 중괄호로 묶으면 돼? 컨섬션까지 중괄호로 묶으면 된다. 되냐? 보면은 얘들아, 이거 수축에 나온, 아니 수업 안에 나온 그 설명이랑 나는 다르거든?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얘 병행하다, 함께 발생하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고가 여기에서는 이형식 동사라고 하나? 뒤에 보어 맞는 이형식 동사로 그 비컨류로 쓰인 거거든? 그러니까 도치되는 첫 번째 경우는 뭐야? 첫 번째 경우 부정어가 문 들어왔을 때죠. not이나 never, only. 그 다음 두 번째 장소 방향의 부사거든. 세 번째 보어야. 얘는 1, 2, 3번 중에 3번이야. 얘 보어야. 이 보어가 문 들어가는 거래. 뭔 말인지 되냐? 사이드 바이 사이드부터 그 컨섬션스까지가 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와 병행이 됐냐면 그 생산의 병행과 함께,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을 골라도 되죠. 생산이 병행됐다는 건 생산이 출현했다는 거니까 거기서 유추해도 된다. 생산의 병행과 함께 in the sense. 근데 어떠한 의미에서냐면 그 완전히 새로운 물품이 있죠. 컨섬션, 소비를 위한 완전한 새로운 물품의 그 생산이라는 의미와 함께 purification, 이게 무슨 뜻이냐? 그쵸? 정화의 과정도 함께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가 먼저 발생한 거야? 여기 선후 관계는 없죠? 둘이 동시에 일어났네? 괜찮냐? 그러면 일단은 생산을 하게 됐지. 음식을 상품화하게 됐잖아. 그 다음부터 어떠한 과정도 같이 나왔다는 거야? 정화, 뭔가 깨끗이 하는 거. 구체적인 purification의 예로는 instill, 증류하는 거, refinement, 정제하는 거, 기타 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엔티게들, 반채집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모으는 게 아니잖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프로덕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야? 퓨리피케이션을 반체질. 이 개념이 내가 보기에는 엄청 중요하다. 응? 그래서 그것은 뭘로 이어졌냐면 finely, 곱게. ground는 지금 뭐의 원형이야? grind, 갈다의 지금 과거분 생각해. ground. 곱게 갈린 flour, 밀가루 상품들 있잖아. 그리고 폴리시드, 도정된 쌀, 그리고 다른 곡물들. 근데 허스크, 그 겉껍질이 제거된 다른 곡물들, 그리고 정제된 오일과 정제된 정제설탕이라고 하잖아. 이러한 것들 구체적인 예들어 주고 있죠. 그 야채나 와일드 그로잉, 야생에서 자란 그러한 식물의 선택이라는 게 어떻게 됐겠냐. 그러니까 줄어들었겠죠. 그치? 이건 쉽게 골랐죠. shrunk. 즉 다시 말하면 pure spirit, spirit이 증류주라는 뜻이 있대. 우리는 그 정신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잖아. 그 순수한 증류주 있죠. 예를 들면 보드카 같은 것들이 내추럴 와인, 그 천연 와인, 자연 와인이라는 걸 대체를 했답니다.
되냐? 이 지문이 되게 재밌고 중요한데 내가 보기엔 순서배열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 한번 끊어보자. 그 위에서 세 번째 줄에 there 보여? there was nothing. 거기서 한번 끊어. 그 for millions부터 form까지 그 네모 칸에 나오고 끊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또 어디에서 한번 끊어볼래? 두 번만 더 끊으면 되네. 어디 왼쪽? 그쵸? 디스 코인사이드 거기 디스가 큰 힌트가 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또 it has led to 이시지칭하는 게 뭔지 해서 되냐? 그러니까 이 질문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채집과 대조되는 반채집, 즉 상상과 퓨리피케이션에 대한 내용이야. 미안해, 빨간색 펜 빨리 들어봐. 지금 마음이 급해. 빨간색 펜 들어서 어디에다 동그라미 한번 치면 될 것 같아? 그 두 번째 덩어리 어디 말하는지 알아? 두 번째 덩어리에서 어디에 동그라미 치면 돼? 게더링에 동그라미 쳐,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에서는 그쵸? 엔티 게더링에 동그라미 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뭐야? 프로덕션이랑 퓨리피케이션이다. 되냐? 지문 재밌지 않냐? 나만 재밌지 항상. 사실 수능 특강 하는 게, 수능 완성하는 게 나 엄청 부담스럽거든. 근데 엄청 재밌어. 고1 모의고사는 별로 그냥 뭐 이야기니까는. 근데 항상 재밌고 어떤 지문이 나올지 조금 기대되고 약간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3번, 3, 4번까지는 하고 싶은데 우리 모의고사 풀 수 있을까? 일단 해보자. 니네 조금 늦게 가도 된다고 하니까. 이거 3번 나 엄청 고민했거든. 이거 잘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하나 있어. 그 4번 동그라미 부분. 그 부분이 어려운데 이거 절대 쉽지 않거든.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지? 누구를 돕는다는 거에 있어서 어디와 어디에서의 차이를 말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차이를 말해. 어디에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의지가 더 높아진대? 온라인에서. 볼까 한번? 그 오프라인 세상에서 바이스탠더, 그 행인을 돕는다는 그 행위라는 게 영향을 받는 거야. 다른 사람의 수에 의해서.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의 수냐면은 그 도움을 제공하는 게 이용 가능한 혹은 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의 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답니다. 이거 실험 알지? 다른 사람이 도움을 원하는데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사람들 안 돕잖아. 가끔 뉴스에 나오죠. 살인이 나는데 주위 사람들 구경만 하고 있는 거. 그런 경우죠. 만약에 사람이 본다면 뭐를 보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쵸? 도움을 available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본다면 그들 자신의 동기라는 것은 돕고자 하는 동기라는 게 줄어들 것이랍니다. 근데 온라인 세계에서 지금 대조되는 거다 however는 안 나와도 온라인 세계에서는 힘들어. 뭐가 힘드냐면 아는 게 힘들어. 뭐를 하냐면 얼마나 많은 potential 잠재적인 helpers 조력자들이 있는지 이용 가능한지 혹은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아는 게 힘들대. 얘들아 potential helpers potential이라는 형용사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이거 말도 안 되는 예문이긴 한데 potential boyfriend 하면 그 사람 내 지금 남자친구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포텐셜이라고 한다. 되냐? 컨비네이션, 조합은 근데 어떠한 조합이냐면 비저블, 그 가시적인 필요에 대한 조합 있죠. 그쵸? 그 도움에 대한 가시적인 필요의 조합과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잠재적인 조력자의 수의 조합. 그러니까 도움이 명시적이죠. 인터넷에서는 그 지식인에 올라온 글. 근데 누가 몇 명이 도울지 몰라. 그러한 조합이라는 게 메이크, 만드는 거야. 뭐를 만드냐면 도움을 제공하는 그러한 느껴지는 필요성을 more salient, 더 두드러지도록 만든답니다. 여기 more salient의 3번형은 이게 빈칸으로 출제할 확률이 되게 높다. 더 현저하게 만드는 거야. 눈에 띄도록. 그래서 한 사람이 실제로 도움을 제공하기 전까지 모든 잠재적인 조력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나 그녀가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쵸? 도울 수 있는. 근데 여기서부터 한번 잘 봐봐. 지금 계속해서 오프라인 세계에서의 그러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물리적인 인비저빌리티야. 불가시성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이잖아. 그런 게 또한 줄일 수도 있다는 거야. 장애물을 혹은 장벽을. 근데 어떠한 장벽이냐면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장벽을 줄일 수도 있다는데 지금 이 문장이 문제거든. 보면 이 people,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장벽이라는 건 이 people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받는 사람이야? 받는 사람이다. 되냐? 그 다음에 그 뒤에가 문제인데 한번 봐봐. 근데
이 후즈 뒤로는 누구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주고 싶은 거야? 도움 받는 사람? 그거 주고 받음을 잘 생각해봐. 근데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의 나이나 성별, 인종 그리고 다른 가시적인 어트리뷰트의 명사적 속성이나 자질. 속성이라는 것이 사람에 대해서 근데 어떠한 그 사람의 그들의 기여 사람이 그 사람의 기여를 감사하도록 한데 오프라인의 세계에서는 뭐에 상관없이 그것들을 실제 유용하면은 상관없이 이게 해석을 해도 이상한데 내용도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얘들아 봐봐. 여기서 people은 어떤 사람도 생각하는 것 같아? lead people 뭐야? 그 lead people to appreciate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그 나이나 성별, 인종 그리고 그 사람의 외모 같은 거 있잖아.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their contribution에서 their도 누구야? 주는 사람이야? 받는 사람이야? 주는 사람이야. 그 주는 사람의 도움을 감사하도록 만드는 장벽을 낮추겠냐? 인터넷은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는 그들의 이러한 외부적인 것들에 의해서 공헌을 감사하는 장벽을 낮추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뭔가 평가 절하하는 장벽을 낮추는 거야. 간과하는 장벽을 낮추는 거야. 그들의 실제 도움과는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거 어렵지? 이거 너네 맞췄니? 맞히긴 맞췄는데 이거 이해하면서 풀었냐? 답은 고를 수 있어도 이게 되게 나도 엄청 많이 고민했거든. 답을 일단 나도 맞추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지문을 풀려면 이 문장 전체를 이해해야 돼. 이 barriers부터 보면은 그 피지컬부터 보면 물리적 불가시성. 지금 일단은 온라인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 온라인 환경은 사람의 모습 같은 게 안 보이니까는 나이가 몇 살인지 인종이 뭔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물리적 불가시성이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게 장벽을 낮춘데 그 도움을 for people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도움을 원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장벽을 낮추거든. 근데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의 나이나 성별, 인종 그리고 다른 눈에 보이는 그런 속성이라는 게 people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기여를 감사하는 장벽을 낮추겠냐? 아니잖아. 감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간과하도록 하는 장벽을 낮추는 거잖아. 눈에 안 보이니까. 이해되냐? 그래서 얘를 디스카운트로 바꾸셔야 돼요. 디스카운트. 경시하다. 그러니까 봐봐. regardless of their actual usefulness 하면은 그들의 실제 유용함과는 상관없이 간과하는 거야. their actual usefulness에서 their이 직생하는 건 뭔 거 같아? contributions야. 그 기여의 실제 유용함이랑은 상관없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이거 내가 예를 들어주는 게 더 니네 이해를 헷갈리게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까? 되게 어린애가 있어. 어린애가 있는데 그 어린애가 막 사탕을 못 뜯고 있어.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그래서 사탕을 뜯으려고 하는데 성인이 가서 도와줘. 그러면은 뭐 성인이 도와봤자 뭐 별거 있어? 이렇게 간과될 수 있는 상황 뭔 말인지 돼? 그런 게 온라인 세상에서 없다는 말이야. 뭔 말인지 돼? 이해되냐? 이해 어렵지. 나 이것 때문에 잠이 잘 안 왔거든. 그리고 이거 해설지에도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거 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거 내용은 알잖아. 그 전체적인 내용은 쉽잖아. 도움을 주는데 받는 데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상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이 문장만 걸려.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 번 읽어봐. 그 다음에 봐봐. 밑에서 네 번째 줄. 그 도움이라는 게 제공되는 도움이라는 게 sprung 일촉되지 않는 거죠. 그 관련하는 물리적, 사회적
그러한 속성에 기반하여서 일축되지가 않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physical or social attribute는 구체적으로 gender, race, and other visible attributes겠죠. 되냐? 그것은 판단이 되는 거야. 오직 그것의 퀄리티, 질에 의해서만. 어렵지? 어려워. 그 문장만 이해하면 될 거야. 4번 동그라미 들어간 그 문장 집에서 여러 번 읽어보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뭐만 이제 되냐? 돼요? 우리 일단은